블랙락의 수정 신청서를 뜯어봤더니 전문가들이 현금 방식, 캐시 크리에이션 방식으로 수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락이 SEC에 무릎을 꿇은 거죠. 알고라니 미국 비트코인 ETF 승인 장애물이 사라졌다. 12월 29일 낮 12시 10분경 촬영입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가격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오전 11시 20분 현재 시봉으로 봤습니다. 와, 이렇게 떨어졌었죠. 그래서 4만 달러가 위협받는가 싶었더니 지지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주춤주춤 하다가 또 떨어지면서 4만 달러, 4만 500달러 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요 사이에는 소위 말해서 마켓 뎁스가 얇다라고 하죠. 시장에 거래량 자체가 적고 호가가 좀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물량이 나오면 가격이 훅훅 빠졌어요. 이른바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특히나 이제 고래가 아니고 단기로 들고 있던 분들이 이제 매물 내놓으면서 가격이 빠졌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요 다시 올라온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좀 이따 한번 보실 거예요. 요건 시봉이고요. 요건 15분봉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죠.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3,000달러 선을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 단기 조정이 나타났죠. 지난주에 보니까 역시 펀드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1,600만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가격만 보면 그렇게 많이 유출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12주 만에 유출 전환됐다라는 점이 좀 찜찜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거래소로는 비트코인이 들어왔어요. 반면에. 자, 지갑에서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뭔가요? 이 거래소에 일단 비트코인을 보낸다라는 얘기는 왜 보내겠어요? 여러분들 같으시면. 내가 팔려고 보내겠죠. 네. 잠재적인 매도 물량인데요. 지난 7일 동안, 이게 15일 기준 기사인데, 8.6억 달러 비트코인이 순유입됐다라고 합니다. 3월 이후 최대라고 해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거래소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차익 실현을 위해서 판 건 주로 단기 홀더들이었고요. 고래들은 샀습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지난주를 말한 거고요. 2.2만 BTC 이상을 매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고래들이 매집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4만 달러 밑으로까지 밀리진 않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자, 단기 조정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대형 호재, 게임 체인저, ETF 승인을 앞두고 있거든요. ETF 승인이 되면 저는 무조건 간다라고 보는데 그 ETF 승인이 어떻냐? 지금 현재 순조롭습니다. 이게 15일인데요. 어제도 SEC와 미팅했다라고 해요. 지금 계속 뭔가 SEC가 운용사들과 미팅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는 아마 조금 이따 보실 텐데 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이 상황을 이제 뭔가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냐? 비트코인 ETF 때문에 궁지에 몰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EC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미국 법원이 지난 9월인가요? 그 그레이스케일과 SEC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트코인 ETF 승인을 거부했던 논리가 법원에서 부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 말고 새로운 논리를 SEC가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으니까 지금 운영사들 불러다가 계속 회의하면서 뭔가 어쨌든 그 법원의 결정을 피해가면서 SEC가 주장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궁지에 몰린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ETF 상황을 보실게요. 지금 총 13개입니다. 지금 판도 에셋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SEC가 확인해 줬고요. 이건 방금 나온 소식인데 코인 자산운용사 7RCCC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미국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 블룸버그 이 사이트에 올라오진 않았는데 이게 오늘 이제 나온 겁니다.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월 10일 날 승인 되네 만에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숟가락 얹긴가 싶기도 한데 이 운용사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18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ETF는 좀 달라. 우리는 80%가 비트코인이고 나머지 20%가 탄소 배출권 선물을 보유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그 ETF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요거는 잡다한 운용사라고 볼 수 있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현재 가장 남은 큰 이슈가 뭐냐면 현물 상환이냐 현금 상환이냐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SEC가 계속 미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미팅을 하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현금이냐 현물이냐 이겁니다.
자, 이거면서 데일리 코인 기사를 갖고 와 봤는데요. 블랙록의 ETF 승인 불확실, SEC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규제기관은 시장 조성과 투자자 안전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현금 발행과 상환을 고집하고 있고요. 운용사들은 비용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현물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남은 거예요. 이게 운용사와 SEC의 입장이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자, 뭐 한때는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SEC가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를 수탁기관으로 그리고 감시공유 계약의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설정하니까 아니 SEC가 소송 건 업체를 데리고 수탁기관으로 했다? 요거 문제 삼는 거 아니야 SEC가? 라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현물이냐 현금이냐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블랙록은 현물을 원합니다. 현물 발행 상환을 원하고 있고요. SEC는 아니야 우린 현금이야 라고 하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현물 상환과 현금 상환 두 가지가 다 가능하도록 하면서 뭔가 두 가지 모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현하고자 SEC에 수정해서 제출했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 버전이었어요. 그런데 SEC는 여전히 아니야, 현금이야 라고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랙록이 주장하는 현물을 만약에 선택하면 뭐가 위험하기 때문에 SEC가 자꾸 현금을 고집하느냐라고 하는데 SEC 입장에서 보기에는 가격 조작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사에 나온 부분을 보자면 현물 상환은 잠재적으로 시장 조작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ETF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주식을 현물로 상환하고 비트코인 등 기초자산 바스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ETF를 갖고 있는 이제 곳이 있어요. 블랙록한테 가서 자, 우리 ETF 줄 테니까 그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줘 라고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업체 입장에서는 요 거래를 전후한 그러니까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비트코인으로 전환되는 요 시점 거래를 전후해가지고 가격을 조작해서 지들이 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 전후에 이러한 자산의 시장 가격을 조작해서 ETF의 가치와 더 넓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거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줘 라고 해서 이거 바꾸는 시점에 갑자기 비트코인 바꾸고 나서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려요, 지들이. 밀어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 이제 현금으로 쳤을 때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격 조작을 하는 와중에서 거래를 하는 와중에서 트레이더가 ETF의 시장 가격과 기초자산의 순자산 가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기회가 생기는데 이것도 SEC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해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하게 되면 요거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요 과정을 이제 거래 전후해서 시장 가격 조작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어차피 현금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SEC는 현금을 원하는 거고요. SEC의 가장 제일 기관의 목표가 뭐냐면 투자자 보호예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현물은 가격 조작 위험이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SEC가 주장한 대로 현금이 될까? 아니면 일경원을 굴리는 블랙록, 게다가 바이든 정부의 고위직의 사람을 꽂은 블랙록이 이길까라는 건데 이게 앞서서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250만 달러 블랙록이 벌금을 냈어요. 그 벌금 250만 달러면 뭐 이게 얼마야? 5만 달러, 2억, 뭐 3억 정도 되나요? 얼마 안 되죠. 이 블랙록의 운용자산 규모에 비해서는. 3억이 아니라 30억인가? 뭐 그래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때 이유가 뭐였냐면 SEC가 ETF 투자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SEC가 걱정하는 건 투자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서 뭔가 가격 조작의 위험이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250만 달러 벌금에 좀 합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SEC 입장에서는 이제 블랙록을 혼내면서 가격 조작 위험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블랙록이 요걸 두고서 고집을 피우기는 어려울 것 같지 않느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SEC가 물러설 수 없는 게 뭐냐면 블랙록한테 한 발 양보를 하게 되면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다른 업체들도 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난주 발키리 같은 경우에 수정 신청서를 냈는데 현금으로 했습니다. SEC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1월 10일
최종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는 아쿠아 21쉐어즈 역시 수정 신청서를 냈는데 현금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블랙락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모두 이제 블랙락한테 쏠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와중에 위썸트리 블랙락도 모두 수정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블랙락의 수정 신청서를 뜯어봤더니 전문가들이 현금 방식, 캐시 크리에이션 방식으로 수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락이 SEC에 무릎을 꿇은 거죠. SEC가 원하는 현금 크리에이션 방식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수정 신청서를 자세히 보고 분석한 기사를 보니까 여지를 남겨뒀어요. 그 여지를 뭐라고 남겨뒀냐? 이 트러스트 노드 기사에서 갖고 왔는데요. 이거를 제가 번역한 겁니다. 이 번역 뭐라고 됐냐면 수정을 했는데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승인에 따라 현물이 뒤따를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니까 일단 첫 번째로 4만 개의 블록으로만 주식을 발행하고 상환한다라고 했어요. 일단 4만 개, 처음에 4만 개는 현금으로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거래는 현금과 교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스닥이 신탁이 비트코인으로 주식을 현물 발행 및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규제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나스닥이 규제 승인을 받잖아요. 이러한 거래는 비트코인으로 교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일단 시작은 현금으로 한다. 요건 SEC의 요구를 들어준 거고 아마 차후에 나스닥이 승인을 받는 시점은 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이후에 SEC가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 가격 조작이 위험성이 좀 덜해졌을 때 아마 현물 발행과 상환도 허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블랙락이 일단 승인을 받기 위해서 물러섰고요. 그리고 트러스트 노드 기사에 보면 이제 남은 것은 피델리티 등과 같이 수정되지 않은 서류를 수정한 다음 승인을 받는 것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아까 수정 신청서 발키리 블랙락 같은 곳 그리고 비트와이 어디였나요? 21 아크 같은 곳들이 지금 현금으로 하겠다라고 수정 신청서 냈잖아요. 아직까지 수정 신청서 내지 않은 곳들 13개 중에 몇 군데 있죠. 이곳들도 아마, 이 방송이 나간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정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모두가 다 현금으로 바꾸는 거고, 현금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는 SEC가 승인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승인 날짜는 아크의 최종 데드라인인 1월 10일을 앞선 1월 8일 월 9화 10수 중에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티커도 속속 등록되고 있는데요. 블랙락이 원래 IBTC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IBTI로 바꿨어요. 그리고 아크 21 쉐어즈는 아크에다가 마크에다가 비트코인이가 B를 넣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아크비는 예상했던 반대. 그리고 우리 반액은 호들입니다. 우리 반액. 네, 응원합니다. 블랙락이 IBTC에서 IBTI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IBTC로 하면 이 비트코인, BTC라는 티커를 너무 블랙락이 독점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SC가 슬쩍 약간 IBTC는 좀 그렇지 않아? 라고 약간 얘기를 해가지고 IBTI로 바꾼 게, BIT로 바꾼 게 아닐까라고 뇌피셜 돌려봅니다. 알 순 없지만. 자, 그러면서 이젠 ETF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인데요.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트코인 ETF 상품 광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이거 갖고 간 건데요. 비트와이즈 X 트위터에서 갖고 온 건데 블랙락은 이름빨로도 되지만 비트와이즈 정도 되면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광고가 필요한 것 같고 광고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거래소 걱정은 해주는 게 아니지만 걱정을 하자면 그간 꿀 빨던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등이요. 피바다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네이트 게라치라고 하는 ETF 전문 스토어 업체 그 경영자가 트윗을 올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피바다가 될 거다라고 했어요. 블러드베스가 될 거다라고 했어요. 왜? 수수료 경쟁이 붙을 거거든요. 자, ETF를 거래할 때 수수료가 있어요. ETF가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권사들이 먹는 그 수수료 있잖아요. 그 수수료를 먹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운용사들이 먹는 수수료 있잖아요. 그건 운용보수, 운용수수료고요. 거래수수료가 따로 있어요. 자, 운용보수 입장에서, 운용수수료 입장에서는 보통 미국에 있는 ETF 평균 한 0.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델리티였나요? 거기가 이제 수수료를 냈는데 0.8 정도로 제출했어요. 왜냐면 이 운용보수가 이 생각보다 비트코인을 담을 때 좀 많이 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냈는데 아마 점점 좀 내려와서 평균에 맞춰질 거예요. 이건 ETF가 갖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수수료인데 이거 말고
증권사 수수료 있잖아요. 우리로 치자면. 그게 어떤 심지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수수료가 심지어는 이제 무료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ETF 거래 수수료가 평균 0.01%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할 때 받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코인베이스가 지금 얼마를 받냐면 0.6% 받아요. 그러면 코인베이스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ETF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현물 수수료를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 피바다 경쟁, 출혈 경쟁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코인베이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아크 돈나무 언니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파는 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더해서 아마 ETF가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거래하기보다는 비트코인 ETF를 거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로빈후드 같은 주식을 거래하던 곳들이 더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로빈후드 주식을 사고 있는 이유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피바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승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레이스케일 CEO가 아마 희망을 담아 얘기한 걸 수도 있습니다. 30조 달러 시장이 열릴 거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고요. 비트코인 ETF 승인 정말 코앞까지 다가온 느낌이고요. 마지막 장애물이던 현금 방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마지막 SEC가 거부하던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가 됐습니다. 다만 그래서 아마 오늘 가격이 오른 걸 텐데 늘 말씀드리지만 투번선입니다. 모두 성투행투하세요.